최진호 교수입니다. 최진호의 세상 살아가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5.18 겪은 최진석 교수는 5.18이 전두환을 닮아갈 줄 몰랐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조금 신경스러운 얘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분은 바로 최진석 교수입니다. 서강대 철학과 최진석 교수는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는 5.18을 왜곡한다 라는 글을 썼습니다. 왜곡이란 말은 진실이 아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 형태를 빌려가지고 설명을 했으니까 정말 장시입니다. 자유를 가둔 5.18 저주한다. 5.18이 민주화 역사에 상당히 기대를 했는데 왜 이런 말을 서슴없이 했을까요? 이게 왜곡된다는 얘기, 진실이 아니다는 얘기죠. 그들만의 5.18을 표현한다. 그들만은 이게 5.18이 지난 1980년에 일어났으니까 지금부터 바로 40년 전의 얘기니까 상당히 왜곡되었다. 그들만이라는 것은 누구냐? 바로 이 40년 동안 여기에서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5.18을 왜곡한다. 5.18이 법의 가치다니. 이 왜 민주화 운동에는 5.18이 법의 가치인다 이렇게 말씀드리나 하면 자유의 5.18이고 민주의 5.18이 감옥의 가치다. 자유민주가 감옥의 가치면 안 되죠. 그런 걸 역설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만의 5.18을 저주한다. 그들만. 바로 5.18을 40년 동안 이렇게 이리저리 얘기를 하고 했던 전두환을 법정에 세우고 했던 그 얘기, 그리고 그동안에 보상도 받고 했던 얘기, 훈장도 받고 했던 얘기, 이런 얘기에 대한 얘기 같습니다. 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또 나왔습니다. 40년이 지나서 또 무슨 개정 법률안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5.18 역사 왜곡 처벌법이라 해가지고 호남 출신 5.18을 직접 경험한 그가 바로 최진석 교수가 시의 형식을 빌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왜 비판했느냐? 전남 한평 출신의 광주광역시에서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그가 최진석 교수가 1980년 5월 18일 그때 이제 일어났으니까 그때 21살의 나이로 5.18을 직접 경험하고 겪었던 일입니다. 정말 생생한 증언이고 학자이기 때문에 그때 졸업하고 5.18이 끝나고 나서 최진석 교수는 어떤 뜻인지 모르겠지만은 북경대학의 철학과에서 철학 공부를 했습니다. 돌아와서 서강대학 철학과에서 강의를 하고 지금은 명예교수로 계십니다. 자, 이거는 바로 공수처법, 그 다음에 5.18 역사 왜곡 처벌법, 그 다음에 세월호법을 처리할 국회 본회의장입니다. 아주 웅장하게 되어 있네요. 그렇죠? 제382회 국회 제15차 본회의고 12월 9일에 열리는 모임입니다. 자, 공수처법은 세계에도 보기 드문 법률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5.18 역사 왜곡법 40년이 지났는데 역사를 또 왜곡하지 마라. 무슨 겁이 나서 또 이 역사 왜곡하는 처벌법을 만든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할 건 다 했잖아요, 지금까지. 그렇죠? 폄훼하거나 혹은 왜곡하거나 인정하지 않는다 하거나 이럴 때는 처벌하겠다 하는 그런 법률을 통과시키기 위한 겁니다. 그 다음에 세월호법도 나왔습니다. 세월호법이 언제입니까? 이걸 가지고 계속 이렇게 하면
부모님의 말할 것도 없겠지만 직접 당한 여기 학생들이 눈을 감겠습니까? 계속 이렇게 떠들어서 하면 이제 그만 좀 고마했으면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최인석 교수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또 역시 씁니다. 너릿째 5.18은 죽었다. 5.18이 거기에 보니까 광주시와 여러 군데서 검남로 등에서 하고 마지막에 너릿째가 나옵니다. 일어나는 게 주요한 지점을 적어놨는데 너릿째 5.18은 죽었다고 했습니다. 5.18을 왜 장사를 지어야 죽었다고 얘기를 하느냐. 이게 이제 참 아이러니죠. 자유의 5.18은 끝났다. 민주의 5.18은 길을 잃었다. 자, 그럼 뭐냐? 5.18이 죽고 끝나고 잃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원래 순수한 뜻이 훼손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5.18이 전두환을 닮아갈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렇죠. 전두환이 5.18 역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군이 동원되고 해서 어떤 형태인지 모르지만 군이 동원됐다는 것은 대단히 비참한 현실입니다. 살상이 따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얼마나 끌려다니면서 고생을 하고 했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최근까지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똑같이 닮아가려고 하느냐, 전두환 했다고 똑같이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 하는 일에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어서 5.18 역사 왜곡 처벌법에 21살에 내 5.18은 뺏기가 싫다. 나는 순수하게 봤는데 어떻게 이게 이렇게 왜곡되고 있느냐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인석 교수는 조선일보 통화에서 정부 여당이 법을 이용한 전체주의적 독재의 길로 가는 게 아닌가 우려스러워서 시를 썼다고 했습니다. 시설은 이 얘기를 했죠. 법을 이용해서 독재로 가고 있는 흐름이 위험하다고 본다고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 눈에 5.18을 생생히 경험했던 바로 5.18 주체 세력 중에 눈에는 벌써 법을 이용해서 독재로 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공수처법 이런 걸 두고 하는 얘기 같습니다. 5.18 역사마저도 법으로 정해서 의견과 대화, 토론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것은 안 된다. 이건 민주주의는 바로 토론의 문화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기하고 생각이 다르면 심지어 살인자로 규정하고 있는. 최근에 청와대 비서실장이 나와서 무슨 일을 했어요, 국회에서. 광화문에 집회 참가했던 사람은 살인자다. 이렇게 매몰차게 몰아붙였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그렇죠. 어떻게 대통령을 모시고 있는 비서실장이 그렇게 매몰차게 살인자라 해가지고 비판을 받고 역시 사과는 했지만은 그러나 이미 국민들은 저 사람도 저렇게 생각하고 있고 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살인자로 규정하는 것은 민주와 자유가 거의 밑바닥까지 내려갔다고 보여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짚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은 5.18 역사 왜곡 처벌법 법사위 법안 소위 통과에는 법안 소위위원회에서 뭘 했느냐? 5.18 부인하거나 비방하거나 왜곡하거나 날조하면 징역 7년 또는 7천만 이하 벌금을 취한다. 이래 얘기했습니다. 왜곡이다 했잖아요. 왜곡. 어떻게 할 건데? 우리 교수님을 처벌할 것입니까? 이건 아니죠. 앞에서 교수님 말씀했듯이 민주주의는 토론의 문화입니다. 그렇죠? 서로 토론하고 해서 정반 합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아닙니다. 5.18이 부정할까 그렇게 걱정된다면 참 정말 답답한 사회입니다. 누가 그걸 부정하고 왜곡하고
비하하고 폄훼하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인석 교수는 5.18아 배불리 먹고 최소 20년 권세를 누리거라. 부귀영화에 빠지거라. 그랬어. 그렇죠. 20년 배불리 먹고 그다음에 권세 부리면서 부귀영화에 빠지거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기념탑도 세계 최고 높이로 더 크게 세우고 유공자도 더 많이 만들어라. 어떻게 만드느냐? 그건 모르겠습니다. 만들어는 뭐인지 만들어라. 민주고 자유고 다 헛소리가 되었다. 자기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살아왔는데 철학자로서 민주 자유에 대한 걸 했는데 전부 다 자기 강의 헛소리가 됐다. 5.18 너만 홀로 더욱 빛나거라. 나는 떠난다. 이렇게 정말 씁쓸한 마지막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있는 분이 최진석 서강대 철학과 명예교수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당차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내 5.18 속에서 나 혼자 살련다. 나는 운다. 슬퍼서. 그렇죠? 기뻐서 울 수 있겠지만 기쁜 소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내 5.18 속에서 나 혼자 살란다. 나는 운다. 왜? 5.18을 바로 목전에서 경험했던 분위기, 5.18의 숭고한 정신을 살려갔으면 좋겠는데 이걸 덫을 내서 자꾸 법을 만들어 간다는 것은 토론 문화를 없애고 민주 자유를 억압하는 형태로 변하고 있으니까 5.18을 요구한다. 이런 시를 쓸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5.18 역사 왜곡 처벌법에 21살의 내 5.18은 뺏기기 싫다. 나는 순수한 5.18을 생각하지. 그렇게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 그들만의 5.18한테 뺏기 싫다. 그렇죠? 40년 동안 이렇게 혼탁돼 왔으면 이제 좀 놔줘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1살 때 내 5.18은 뺏기 싫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시를 보니까 너무나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었어.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는지. 잘못했으면 처벌했으면 그것도 끝나야 되는데 그것도 덫을 해대기 시작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